겨울이 오기 전 가을의 끝에 찾아오는 여름처럼 뜨거운 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그 모두가 기억하지는 못하는 시간. 다만 겨울 앞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여름이 찾아와 주길 소망하는 사람에게 신이 선물한 짧은 기적, 인디언 썸머. 박신양과 이무연이 가장 멋있고 예뻤던 시절의 감성 충만 멜로 영화 인디언 썸머입니다. 서준하가 술집 룸에서 누군가를 폭행하고 경찰서로 연행됩니다. 형사가 직업을 묻고 변호사라고 서준하가 대답하지만 신고 있는 때 묻은 운동화를 보고 믿지 않습니다. 함께 연행된 사내가 정말이에요, 이 새끼 변호사 맞아요 라고 말합니다. 때마침 찾아온 사무장의 도움으로 서준하는 풀려납니다. 이게 무슨 난리예요. 자식이 거짓 증언을 했어요. 성질대로 하면 잡아다 패주고 싶은 놈이 어디 한둘이래요? 근데 패주러 간 건 맞아요? 어째 얼굴이 팥죽이 됐네. 국선 변호 들어왔네요. 무슨 사건인데요? 살인사건 항소심이래요. 사형 떨어졌고요. 웬만하면 한번 건너뛰는 것도 좋을 터친데요. 워낙 뻔한 사건이라. 접견실에서 서준하 변호사가 수사 자료를 살피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겠답니다. 예? 접견 거부입니다. 이유는요? 모르죠. 아마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1심 때 변호사님도 만나지 못했거든요. 법정에서 변호인이 처음으로 피고인을 봅니다. 검찰청 농가하세요. 피고인 이신영은 남편에게 약물을 투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후 살해 흉기인 메스로 경동맥을 포함 모두 4군데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 측 질문하세요. 흉기에서 발견된 지문과 죽은 승종원의 체내에서 다이아제팜 성분이 검출된 점,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또 치밀한 계획성 등 과학적 증거들이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경찰,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시종 묵비권을 행사한 점 등을 감안 더 이상 신문할 내용 없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변호인이 신문화를 하자 신영이 말합니다. 재판장님, 재판 그만하고 싶어요. 피고인한테는 재판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왜 안 된다는 거죠? 재판 그만하겠어요. 그만두겠다고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다시 재판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사형 받겠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이러는 거야. 나 좀 그냥 내버려둬요. 서준하 변호사가 이신영의 현장 검증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이신영을 접견하러 갑니다. 이신영은 징계 차원에서 독방에 수감되어 접견이 안 되고 급기야 폐소 공표증으로 병원에 이송됩니다. 병원에서 이신영은 자살을 시도하고 때마침 이신영을 방문한 서준하에 의해 저지됩니다. 놔요, 죽고 싶어요, 제발. 서준하와 사무장이 얘기합니다. 참 별일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른이 사형시켜줄까? 왜 이렇게 못 죽어서 안달이래요? 남들은 변호사 그림자만 지나가도 살려달라고 난리구만. 그거 아세요? 죽고 싶다는 말이 살려달라는 말보다 더 절실하게 들리는 거. 병원을 방문한 서준하가 병실에 캔커피와 메모를 남겨두고 이신영의 시골 이모집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신영 씨 사건 맡은 서준하 변호사입니다. 이신영 씨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인가요? 3년 전인가? 마지막으로 온 게? 그 후로는 전화도 못 해봤네요. 그때 왔을 때 제 남편한테 아주 혼쭐이 나서 끌려갔거든요. 네? 끌려가다니요? 안 봐도 뻔하지. 기우는 혼사가 오죽했으려고요. 준하는 신영의 물건과 매물을 살핍니다. 접견실에서 서준하와 이신영이 마주합니다. 이 수갑 풀어줄 수 있어요? 교도관이 수갑을 풀어줍니다. 상처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액은 어때요? 저 국선 변호 맡은 서준하입니다. 부탁드린 적 없습니다. 국선 변호는 누가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변호사 선임해도 됩니다. 조사해 보면 이신영 씨가 부부싸움 도중에 남편의 목과 가슴을 한 차례씩 또 반복해야 되나요? 힘들겠지만 저하고는 처음이니까 조사받을 때나 1심 재판 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판결에 불만이 없다는 뜻인가요? 네. 좋습니다. 이신영 씨가 그랬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다 사형받는 건 아니에요. 이신영 씨가 하기에 따라서는 사형을 면할 수도 있고 한 15년쯤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싫어도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와달라고 한 적 없어요. 끝난 거라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잘 마셨어요. 서준하 변호사가 현장 검정 테이프를 세심히 보고 사건 기록을 뒤진 뒤 1심에서 인정한 살해 시각, 살해 부위, 살해 방법 등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 자신의 빌라에서 독거물과 메스로 남편을 살해한 후 도주를 목적으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하는 중에 검거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신영은 말이 없고 검사가 인정합니다. 당시 촬영한 사건 현장 비디오 테이프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수물과 수사 기록 어디에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었다는 옷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남편 승종훈을 살해한 바 없습니다. 대답해요, 이순영 씨. 이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묵비권으로 자신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옷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범행 후 사건을 은폐하라는 피고인의 치밀한 계획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미 밝혀진 대로 메스와 다이아 재탐, 본인의 자백, 유죄를 증명할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검찰 측, 압수된 옷이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이 아닙니까? 이 건은 2주 후에 다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견실에서 서준하와 이순영이 마주합니다. 죽였습니까? 맞아요? 맞으면 맞다고 말해요. 검사 말이 다 사실이에요? 도대체 왜 이래요? 왜 죽고 싶어요? 그걸 왜 알고 싶죠? 내가 알기로는 죽기 위해서 누굴 죽이는 사람은 없어요. 대답하면 더 이상 재판 없이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난 신영씨 끝까지 살려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도와주고 싶어요. 아무도 날 돕지 못해요. 당신도. 어떤 사람한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약해야 하니까. 날 돕겠다고 했죠? 그럼 그냥 내버려둬요. 서준하 변호사가 사무장에게 말합니다. 부탁이 있어요. 이신영 씨 수술한 병원 기록 좀 다 찾아봐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사무장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신영 씨 병원 기록 중에 이상한 게 있어요. 담당 의사는 그냥 다친 게 아니라 폭행에 의한 유산으로 생각된다고 말합니다. 서준하가 이신영을 면회합니다. 그냥 왔어요. 뭐 물어보려고 온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사실은 나도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갈 데가 없었어요. 나 미친놈 같죠? 항상 운동화를 신어요? 왜요? 법정에서도 봤어요. 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짓던 분인데 내가 변호사 됐다고 그러니까 운동화를 한 컬레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변호사는 남 억울한 얘기 들어주는 사람 아니냐고. 억울한 사람 세상에 천진데 그러려면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부터 쭉 운동화만 신었어요. 뭘 신든 그건 내 자유니까요. 더 큰 이유는 이거 멋지잖아요. 서준하의 뜻밖의 대답에 신영이 밝게 웃습니다. 내가 이신영 씨 일 간두면 섭섭할까요? 신영이 밝게 웃다가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진짜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는 거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돼요. 지난번엔 미안해요. 내 일에 너무 애쓰지 말아요. 자꾸 살고 싶게 만들지 말라고요. 서준하 변호사가 신영의 빌라 안을 둘러봅니다. 피 묻은 욕실, 그리고 방문 손잡이가 모두 거꾸로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법정에 신영의 이모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서 변호사가 신문합니다. 이신영 씨가 이모님 댁에 자주 갔었습니까? 띄엄띄엄 오곤 했어요. 남편한테 붙잡혀 끌려가는 한 번도 못 봤고요. 그게 언제죠? 3년 전인가 언니 기일 전날이니까. 여의사도 증언합니다. 외부 충격에 의해 아이가 자연유산됐고 하늘아이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외부 충격이라는 게 어떤 거였죠? 계단에서 굴렀다고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남편을 만나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어서라 바쁘다고만 하더군요. 계단에서 굴러서 아이가 유산됐는데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그 이후에 다시 낙태 시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산모가 임신 중인 줄 모르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분의 신경안정제였죠? 다이아제팜 성분이었습니다. 검사가 신문합니다. 약물 복용한 사실 확인했습니까? 환자에게 들었습니다. 확인도 않고 시술했단 말씀입니까? 이신영 씨 유산 이후 심한 불면증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3년 전부터 제가 권유해서 그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가 다른 정인에게 신문합니다. 이신영 씨를 치료한 적 있죠? 네, 독방에 수감됐을 때 폐소공포 증세로 저희 병원에 이송된 적이 있습니다. 폐소공포 증세는 어떻게 나타나는 증상입니까? 갇혀 있는 것에 대한 공포죠. 문이 닫혀 있다는 것만으로 산소가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증상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가두어 놓는다면 이를테면 당근 같은 것이 후천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서 변호사가 신영의 이모에게 다시 신문합니다. 폐쇄공포증에 대해 들어보셨죠? 이신영 씨가 전에도 그런 증상을 보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혼자 방에 틀어박혀 뭔가 하는 걸 좋아했어요. 서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사진을 제출합니다. 사건 현장이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죽은 남편이 6년간 거주했던 빌라의 사진입니다. 어느 빌라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문손잡이를 봐주십시오. 서재를 제외한 모든 방의 문손잡이들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는 잠그고 안에서는 열쇠가 있어야만 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결혼 후부터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자신의 빌라에 감금당한 채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피고인과 죽은 성종훈이 사용했던 전화요금 영수증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발신 정지 상태에서 기본 요금만 부과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외부로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청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집안 어느 곳에서도 피고인이 갈아입었다는 성종훈의 혈흔이 남은 옷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측 의견 말씀하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학적 입증이 안 된 무죄 정황은 변호인의 심정에 의한 억측일 뿐 판결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그동안 재판을 통해 밝혀진 무죄의 증거들은 심정에 의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유죄의 증거들 또한 심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판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라 할 것입니다. 유무죄의 확정이 없는 이 사건의 판결에 과연 확실한 무죄의 증거가 없기에 유죄를 선고할 것인가? 아니면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없기에 무죄를 선고할 것인가? 본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 이신영의 성종훈에 대한 살인 혐의에 의심이 가는 바는 있으나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다고 사료되는 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신영 무죄. 일상으로 돌아온 서 변호사가 갤러리 앞에 서 있는 이신영을 봅니다. 이신영도 서준하를 발견합니다. 함께 차를 마십니다.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대답 없는 건 여전하네요. 오늘 처음 나왔어요, 바깥에. 나도 처음이에요. 바깥에서 신영씨 만나는 거. 어디 갈까요, 우리? 두 사람은 거리도 걷고 물건도 보고 고기도 같이 먹습니다. 신영은 편안해하고 좋아합니다. 갈 곳이 없다고 왔던 거 생각나요? 그런 걸 아직까지 기억해요? 어릴 적 학교가 끝나면 숨이 차게 집으로 뛰어가곤 했던 게 생각이 나요. 나한테도 아직 그렇게 뛰어갈 곳이 남아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준아가 이신영을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시 봬요.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 알아요? 다시 봬요라고. 내가 그래요? 조심해서 가세요. 신영씨 들어가요. 준아가 아쉬워합니다. 신영은 문 앞에서 들어가길 꺼려하고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밖에는 준아가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준아와 신영은 가을 단풍이 예쁜 길로 차를 타고 떠납니다. 준아는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휴대폰에서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이게 내가 제일 해보고 싶었던 일이에요. 뭐부터 할까요? 둘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기적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지금 내가 웃고 있는 거 모두 믿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기 전에 들리는 곳이 있대요. 거기서 자기가 살았던 동안의 기억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부터 생각날 때마다 고민했어요. 가져갈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신령이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들 고마워요. 늦은 밤 준하와 신령이 쉴 수 있는 허름한 창고로 들어갑니다. 여기 괜찮겠어요? 전 밖에서 누가 오나 볼게요. 밖으로 나가는 준하에게 신령이 말합니다. 같이 있어 줄래요? 둘만의 공간에서 신령은 준하의 물음에 답합니다. 신령씨, 왜 그 집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정말 도망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서웠어요? 집을 나와서 탄 버스가 정류장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걸 봤어요. 어딜 그렇게 가는지. 갈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으니까요. 허름한 창고에서 밤을 새우는 두 사람, 키스하며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합니다. 수준아와 이순영이 차를 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 있다가 그쪽 구하는 대로 옮겨요. 안 돼요, 그건. 부탁할게요. 그렇게 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준아가 사무장에게 커피를 건넵니다. 이게 뭡니까? 왜 또 이러실까? 뭐가 그리 즐거우시대요? 제가 그랬습니까? 오늘 정말 이상하시네. 이신영 씨 어디 있는지 아세요? 왜요? 검찰에서 상고가 들어갔는데 거주지 확인이 안 돼서 연락이 왔네요. 언제요? 좀 전에요. 상고 이유는요? 누가 봐도 뻔한 재판에 물 먹었으니 출세는 걸렸고 열받았겠죠? 아니면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것일 수도 있고요. 준하가 사무장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검찰 쪽을 좀 수셔봤는데 가망이 없어 보이네요. 이신영 씨 옷가지가 발견됐답니다. 법원에서 이신영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합니다. 준하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검사와 법정 밖에서 얘기 나눕니다. 국가수 결과는 나왔습니까? 성종원의 혈흔이 채취됐어요. 아직도 이신영이가 무죄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무죄라고 믿고 싶으신 건가요? 사건은 사건으로만 봐야지 이유를 듣기 시작하면 공정해질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는 서 변호사님이 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검사가 사건 당일 이신영을 봤다는 정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게 몇 시였죠? 새벽 3시 좀 못됐을 겁니다.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여행 갈 때 쓰는 큰 가방요. 그때 본 사람이 법정 안에 있죠? 서준아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건달들까지 만나지만 실패하고 이를 알아챈 사무장과 술을 마십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미친 걸 무슨 수로 막는데요? 사무장이 여권을 준하에게 건넵니다. 금요일 새벽에 배가 있답니다. 신영을 찾은 준하가 신영을 데리고 가고 감시하는 경찰이 추적합니다. 차 세워요. 왜 이래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러지 말아요, 준하씨. 준하는 알고 있는 오토바이족의 도움을 받아 경찰을 따돌립니다. 다 온 건가요? 도대체 왜 이래요? 지금쯤 이 차가 수배됐을 거예요. 여기 좀 있다가 택시로 혼자서 움직여요. 내일 새벽 인천항이에요. 우선 일본으로 가요. 준하가 준비된 돈과 여권을 신영에게 건넵니다. 미쳤어요? 내 말 들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제발. 그냥 내 말대로 좀 해요. 내가 신영 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마지막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알아요. 봐요. 그 사람 제가 죽였어요. 당신이 죽였든 안 죽였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가요. 어디든 가서 살아만 있어요. 그럼 돼요.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라고요? 죽고 싶어서요? 죽일 만큼 살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살고 싶지가 않다고요? 가요. 제발 가요.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다시 연락할게요. 두 사람은 다소 진정한 채 대화를 나눕니다. 죽은 그 사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3번. 한 번은 인턴 때였고 또 한 번은 자기 때문에 처대가 유산됐을 때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던 그날이었어요. 다시 아이 가진 걸 알았을 때 그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중절 수술을 받고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신영은 사건 당일 상황을 떠올립니다. 이리 와 문 열어. 생각보다 너무 쉽게 이루어졌어요. 너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짐을 챙겨 터미널로 갔어요. 표 주세요. 어디요 손님? 그때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길들여져 왔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근데 나 이제 살고 싶어요. 뻔뻔하게도 살고 싶어요.
처음부터 다시 아주 잘.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잘 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절대로 혼자서 울지 말아요. 이른 아침 신령은 잠든 준하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떠납니다. 사무실에서 사무장이 서 변호사에게 말합니다. 재판에 안 가십니까? 분위기도 볼 겸 또 알리바이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가보는 게 좋을 듯 싶네요. 준하가 법정에 들어서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불구속 피고인 이신영이 법정에 들어옵니다. 서준하가 놀라 소리칩니다. 재판장님, 통고 못 받았나요? 이 건은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인 교체 신청이 있었습니다. 검찰 측 신문사항이 있습니까? 피고인은 그동안 모든 재판 과정을 묵비권으로 일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매수로 남편을 살해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죄책감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사실이 아닙니다.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서 변호사는 지금 피고인의 변호인이 아니에요. 한 번 더 재판 중에 끼어들면 퇴정시킵니다. 피고인, 남편을 계획살인한 사실 인정합니까? 네. 이신영 씨, 왜 이래요? 저 이전 변호인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피고인은 무슨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 직원들이 서준하를 저지합니다. 저 다시 유엔받아서 변론하겠습니다. 빨리 연기 신청해. 당신이 그러고도 변호사야? 이 사건에 대해 뭘 알아? 이신영 씨. 서 변호사는 직원들에 의해 법정에서 쫓겨납니다. 신영의 집 앞에 온 서준하, 슬프고 애절한 눈빛으로 흐느끼며 말합니다. 문 열어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내 말 좀 들어요. 이 문 좀 열라고요. 내 말 들려요? 내 말 들려면 대답 좀 해봐요. 알았어요. 이제 신영씨 찾아오지 않을게요. 신영씨 원하는 대로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요. 더 이상 신영씨 괴롭히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만 같이 있자고요. 문 좀 열어요. 왜 이래요? 혼자 울지 말고 만나서 같이 울어요. 신영도 소리 없이 울먹입니다. 법정 안 준하가 고개 숙인 채 앉아 있습니다. 피고인 이신영의 살인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인 이신영 사형. 법정문 사이로 신영이 준하를 봅니다. 신영이 눈물을 흘립니다. 준하가 고개를 들어 신영을 보고 신영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습니다. 아름다운 단풍길 준하의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겨울이 오기 전 가을의 끝에 찾아오는 여름처럼 뜨거운 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그 모두가 기억하지는 못하는 시간. 다만 겨울 앞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여름이 찾아와 주길 소망하는 사람에게 신이 선물한 짧은 기적, 인디언 썸머를 기억한다. 내가 그날을 기억하는 것처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까닭이다.